최근 국내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의 소형 위성과 관련된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위성 시스템 업체인 세트랙아이를 지난 1월 13일 인수했는데요. 약 1,080억 원을 들여 세트랙아이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18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20일 한국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카이와 LIG 넥스원이 한국과학기술원과 맺은 업무 협약의 핵심 내용은 소형 위성 개발로 요약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를 인수한 이유도 역시 소형 위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은 1톤 이상의 대형 위성, 그리고 1톤에서 500kg 미만의 중형 위성보다는 작은 위성을 말합니다. 이 소형 위성도 크기에 따라 1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과 큐브 위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수년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형 위성은 무게와 수명의 한계로 인해 저해상도 지구 관측 및 우주 관측, 우주 환경 실험 등 과학적 혹은 실험적 임무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T, 즉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성 하드웨어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했고, 이에 따라 소형 위성도 중대형 위성 못지않은 성능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은 중대형 위성과 달리 기성 상용 부품을 사용해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위성의 군집 운용을 통해 재방문 주기 및 응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 위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가 꼽히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소형 위성 약 12,000여 기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발사 이후 지금까지 1,000기 이상을 쏘아 올렸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955기가 궤도에서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9월 3일 스타링크는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 속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애초 목표로 했던 초당 1기가비트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초당 100메가비트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소형 위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무게가 100여 킬로그램에 불과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우주로 올려보냈는데요.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초소형 위성 11기를 8년간에 걸쳐 약 2,133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 28일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대 중후반까지 국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를 통해 정찰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의 군용 위성을 다수 발사한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감시를 위해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은 원통형 본체에 날개형 태양 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는 달리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66kg 이하로 경량화됐지만 주야관과 악천후 등 기상과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 11월까지 개발이 목표입니다. 소형 위성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은 신성장 동력으로 소형 위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형 위성은 4차 산업혁명과도 맞물려 우주항공,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